들리는 국민 라디오. 이런 비연이 있나. 이 시간은 잠시 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앞 청와대 입구를 연결해서 현지 생방송으로 꾸미겠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가두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재정입니다. 자, 진행 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박주민 변호사와 저와 둘이 나와 있고요. 이광철 변호사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검찰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고 계십니다. 지금 현장 상황이 저희가 당초 현장 중계를 예정했을 때 예측했던 상황하고는 좀 달라져서요. 유가족분들은 다시 이제 내려가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신 상태고요. 저희만 지금 현장에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급작스럽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현장 상황 그리고 어제 밤부터의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던 중이었고요. 저희가 어디까지 이 방송 상황이 원활하지 않아서 어디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가 된 건지 잘은 모르겠네요. 박진 변호사님 지금 함께 예, 옆에 계십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어제 밤에 카톡이 왔었고, 그 카톡을 보고, 깜짝 놀라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KBS 보도국장이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돼서, 가족분들이, 공문을 전달하지 못하고, 서울로, 상경해서, KBS 공간 쪽으로, 항의 방문하러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께 잠시만 이제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에 모든 장비가 미처 도착하지 못한 상태가 돼서 원활하게 깨끗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게 참 현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희 유가족분들이 계시던 바로 옆에 조그만 공터를 빌려서 시스템을 설치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나? 그 뒤에 세워져 있는 차가 빠져야 된다고 해서 또 시스템 이동까지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저희는 유가족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고자 현장 방송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미처 이렇게 예측 못한 상황들 때문에 박재희 변호사님의 말 가운데 또 이렇게 부산스러운 여러 가지 소원들이 같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저는 괜찮은데 황필기 변호사님을 모셔놓고 이 원활하지 않은 진행 때문에 안 그래도 피곤해 보이시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 난감하긴 합니다. 예. 황필기 변호사님 모시고 어제 밤부터의 상황을 여쭙고 또 오늘도 협상 다녀오신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부득이, 마이크 상황을 공유하고 있지 못해서, 전화를 자원으로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시스템적인 측면이 좀 완비가 되면은 다른 변호사님 통해서 말씀 듣도록 하고요. 지금은 잠시 박재인 변호사님께서, 어제 저녁 상황들 간단히 말씀.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저희 민변 변호사님들, 그리고 대한변협 변호사님들이, 유독 KBS 공간 앞으로 급하게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해서 보니까 이제 이미 경찰들이 KBS 전체를, 감싸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KBS 쪽에서, 경찰 병력을 요청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은 어렵게 도착을 하셨지만, KBS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었고, 굉장히 분해하셨죠. 왜냐면은 뭔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러 가셨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항의하는 마음을,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좀, 전달을 하려는 차원에서 갔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마치 범죄를 저지르러 온 것처럼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유가족분들이 분통을 터뜨리셨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분통을 터뜨리다가 그래도 뭔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아들이나 딸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는지,
이제 영정사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져가셨었는데 그 영정사진을 예. 높이 이제 자기 머리 위로 들고 예. 일직선으로 줄을 서서 이제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셨어요. 아마 가족분들은 영정을 앞세우는 상황에서도 경찰이 막지는 못할 것이다. 경찰도 인간이고 또 같은 어떤 고통을 느낀다면은 그러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찰은 뭐 마치 그 영혼 없는 꼭두바퀴 인형처럼 여전히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이 다 같이 통곡을 하는 그런 장면도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아,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장면, 제가 함께 있지 못했지만 말씀 듣고 상상만 해봐도 지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말씀으로는 경찰들도 제중 몇은 함께 울었다라고 예, 여경분들은 좀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또 가족분들이 보면 그 여경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뭐 전경 경찰들에게 소통을 좀 많이 주셨어요. 만약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당한 문제 제기하는 것을 너희들이 막으면 결국은 그 너희 아들이나 딸이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우리와 너희가 다른 존재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은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식의 호통을 많이 치셔서 그런 호통에 또 경찰들이 많이 울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런 김풍경이 좀 펼쳐졌죠. 예. 예. 아니, 저는 유가족 분들의 얼굴을 오늘 처음 뵈었습니다. 이 자리로 오기 위해서 경복궁역에서부터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저는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 중이었는데, 걸어서 오고 있는 노란 리본을 단 학생들을 모두 차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복궁역부터. 그러게요. 이 노란 리본이 반역의 상징이라도 되는 양, 교복 입은 학생들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여기 도착해서 유가족분들이 영정사진을 안고 있는 모습을 딱 보는데 목이 메고 가슴이 아프다는 표현이 말 그대로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울음이 정말 맘 놓고 놔지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건으로 떨어져 있는 저도 그랬었거든요. 어젯밤이든 오늘 밤이든 맨 땅에서 밤을 지새는 가족분들이 얼마나 가혹한 고통을 겪으셨을지 박진 변호사님이 설명하는 KBS 방송국 앞에서의 상황을 상상만 해봐도 떠올려집니다. 예. 사실 그 이후에 이제 그래서 계속 이제 항의를 하니까 이제 KBS에서 유가족 대표 10명 그리고 변호사 몇 명 이렇게 들어오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들어가서는 곧바로 원하는 대로 그 문제 발언을 한 보도국장이라든지 또는 그 위에 보도본부장 또는 사장을 쉽게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들어오라 그랬기 때문에. 근데 들어갔는데 곧 내려온다는 말만 하면서 거의 2시간 가깝게 또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근데 2시간을 어떻게 기다렸냐? 저희가 그냥 로비 바닥에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했죠. 네, 그래서 2시간 동안 바닥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계속 와가지고는 신경질을 나도록 저희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KBS 카메라를 이용해서 경찰이 체증하듯이 몰래 찍고 도망가고 막 이런 행동을 보이고 그래서 가족분들이 굉장한 분노를 느꼈었죠. 네. 이런 상황이 지금 오늘 낮까지 계속 이어지신 거죠? 그분들은 KBS 가셨다가 이 현장까지 오신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KBS에서 기다리다 사과를 하러 내려온다고 했던 사람은 안 내려오고 막 한참 기다리다 보니까 보도본부장만 내려왔어요. 보도본부장하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국장들이 내려왔었어요. 스포츠 해설국장인가 이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사과를 안 해요. 또 내려와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그냥 실실 웃으면서 마치 가족분들을 미개한 존재인 것이냐 비웃는 듯한 태도로 계속 일관을 했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더 화를 냈죠. 더 화를 냈고 그렇지만 이제 또 끈기를 발휘해서 한 20-30분 더 기다려보자. 진짜 그 문제 발언한 국장이 내려올 때까지 했는데 결국 국장은 안 내려왔습니다. 문제 발언한 국장은 안 내려왔고 그래서 가족분들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고 소비하고 하느니 차라리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과 권한을 갖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네. 청와대로 가자라고 얘기가 된 겁니다. 그때쯤 시간이 대략 2시 한 2, 30분 됐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새벽 2시. 아,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분들이 어렵게 결심을 하고 갔었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또 그 과정에서도 분노를 하게 하는 장면들이 연출이 됐었어요. 처음에 경찰들이 사이드카, 오토바이 같은 걸로 에스코트를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에스코트 해준다니 참 대단한 녀석들이다, 기특하다라고 했는데, 대략 한 15km 정도밖에 속도를 못 내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 차의 네. 진행을 방해하면서. 그래서 이제 유가족들이 또 분통이 터진 거죠. 알고 봤더니 청와대 근방으로 가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랬던 것으로 저희들은 그랬네요. 그랬겠네요. 예. 그래서 내려가지고 저희들이 오히려 소리를 치고 소통을 치고 또 이렇게 해서 속도를 낼 수 있었고 그래서 겨우 이제 광화문에 도착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광화문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예. 이제 가족분들이 세 줄로 서서 이제 한참 동안 걸어서 올라오신 겁니다. 예. 네. 올라와서 이제 이곳에서 이제 진을 치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는 쭉 여기서 농성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네. 예. 어제 이곳 광화문 인근에 도착을 했을 때, 그러면은 경찰 병력이, 지금 보니까,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양쪽으로 경찰 전동차들이 쫙 깔렸어요. 엄청난 규모의 네. 시위에 대처하는 정도의 병력이거든요. 어제 유가족분들이 도착하셨을 때도 그 정도로. 아닙니다. 어제 도착했을 그러셨나요? 때는 그렇진 않았어요. 예. 아마도 그 KBS에서 있던 가족분들이 예. 이곳으로 올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들도 이곳으로 오려고 원래부터 생각했던 게 아니거든요. 예. KBS에서 간단하게 진짜 국장이 내려와서 죄송하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라고 했다면 그냥 바로 끝나는 문제였는데 예. 정말 가족들을 가볍게 보고 비웃고 오히려 당사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했던 것이 가족분들을 화나게 한 것이죠. 물론 그 예. 분노는 정당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청와대행을 급격하게 결정을 하게 된 거고, 그 결과 아마 경찰도 예상하지 못한 청와대행이 이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참, 제가 아마 이 방송을 위해서 도착하던 그 시간이 바로 KBS 기란영 사장이 도착해서 이제 사과를 하겠다고. 예, 거의 비슷한 시기였죠. 예. 예, 왔던 시점인 것 같은데요. 유가족분들이 여기에 이제 밤새 계셨기 때문에 기란영 사장이 이곳까지 결국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간에는 어떤 상황이 오갔나요? 예. 실제로 한국방송공사 KBS 본관에 있었을 때는 책임 있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었어요. 예. 그 뒤에 여기 와서도 오늘 오전까지 전혀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곳에 모여있는 그 가족들의 힘과 또 이곳에 모여있는 가족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 예. 이것이 아마 합쳐져서 크나큰 정치적 부담과 압력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전해 들은 바로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그 늦은 시간에도 팩트TV가 현장을 계속 중계했는데, 예. 조회수가 대략 한 240만에서 280만이 나왔었어요. 예. 그 정도로 이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줬었고, 또 응원을 보내줬었고, 또 가족분들도 여기서, 난 진짜, 책임 있는 사과를 받지 않으면 죽어서 떠나겠다, 이런 예. 각오를 밝히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종합돼서, 결과적으로 청와대로서는 그런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황필규 변호사님 아까 방송을 시작하던 처음부터 같이 계십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천막도 마련하지 못하고 땡볕에 이 기운 빠져 계시는 이분을 정말 죄송합니다. 예, 네. 모시고 있는데요. 황필규 변호사님, 제가 잠시 이제 마이크를 넘겨서, 마이크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는 지금 아주 원초적인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원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황필규 변호사님께, 박진 변호사님께서 이제 협상 경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 잠깐 나눠주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마이크로부터 잠시 떠나 있는 거네요. 예. 예.
제가 이제 뭐 사실은 어제 이제 황필규 변호사님의 모습을 이제 쭉 봐왔죠. 그리고 정말 그 유가족분들 사이에 동분서주하는 모습들 많이 봤는데 어떠셨습니까? 많이 힘드시지 않으셨나요?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보는 얼굴 모습은 땀에 완전히 쩔어 계시거든요? 아, 예, 원래 땀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또 놀랐던 게, 저는 그런 분이 잘 몰랐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정말 수십 차례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아까 그 전화 연결, 그 생존자분 전화 연결할 때도 펑펑 우시고, 어제 이제 가족분들 발언하실 때도 펑펑 우시는데, 꽤 오랜 기간 동안 가족분들하고 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슬프시니까, 여전히. 예, 뭐, 쉽지 않네요. 예. 네, 그렇군요. 그, 가족분들이 이제 KBS 방문을 하러 갈 때, 좀 걱정되시는 부분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워낙 예. 좀 흥분되신 상태로 좀 올라가신다, 이런 얘기들이 들렸기 때문에. 어떤 예. 부분이 좀 걱정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워낙 사실 이제 분노와 불신이 계속 4월 16일부터 계속 쌓여왔던 분들이라서 그 어떤 분노와 불신이 굉장히 돌출적인 형태로 표출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존재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제 있었던 그런 일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분노나 불신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형태로 표출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분들의 어떤 주장이나 의사도 뭐 지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어떤 불상사나 아니면 뭐 이렇게 본인 그 어떻게 보면 그 가족분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뭐 저뿐 아니라 그 현장을 달려갔던 다수의 변호사들의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예, 지금 저희 시스템을 좀 완비해서 더 생생한 목소리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스튜디오 다시 연결해서요. 저희가 준비된 다음에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서울 종로구 청운 효자동 앞에 유가족들이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면담을 요구하는 가두 농성을 어젯밤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 이어왔는데요. 일단 가족들이 그 김시곤 KBS 보도국장의 보직 사임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 청와대 현지에서 철수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청와대 앞에서는 많은 시민들 또 밤새도록 함께 응원하면서 지켜왔었는데요. 자, 다시 그러면은 현장을 연결하도록 할까요? 예, 현장 상황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현장 들어왔습니다. 예, 이재정 변호사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는 다시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입니다. 박지희 변호사님. 예. 정말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와보시면 뭐 나쁜 말이 아니라 이거보다 좀 어울리는 표현이 없어서 쓰는 건데 네. 아수라장입니다. 왜냐면 이제 예. 가족분들 떠나시고 나머지 자원봉사자분들이 막 치우고 계시고 예. 그러면서 이제 버스도 막 떠나고 주위에 짐 막 실어져 나가고 예. 각자 사람들마다 막 이제 좀 억눌려 왔던 걸 그 표현하느라고 막 예. 시끄럽게 떠들고 이런 상황이라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까 유가족분들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길환영 사장의 그 사과가 흡족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예.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번에 이제 올라오신 것은 분명히 이제 가장 구체적이었던 목표가 그 사과였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분들이 평상시에 계속 주장하는 것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그를 통한 재발 방지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당연히 그분들에게는 하나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면 뭐 제가 아까 황 변호사님에게 여쭤보려다 말한 게 있었어요. 아까 올라오실 때 굉장히 걱정이 되셨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쭤봤고 또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불상사는 당연히 없었고요. 사실은 오늘 이제 뭐 아침 일찍부터 뭐 청와대 들어가서 뭐 협상을 하고 또 뭐 KBS 사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뭐 역시 협상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지금 떼약볕에 앉아 계셨던, 그러니까 밤에는 춥고 낮에는 굉장히 덥고 떼약볕이었던 앉아 계셨던 모든 뭐 유가족 뭐 생존자 가족분들이 정말 절제된 모습으로 정말 하나된 모습으로 굉장히 방금 말씀하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뜻을 모으는 과정들이 너무나 정말 예. 또 우세요. 또 우세요. 예. 죄송합니다. 정말 눈물 겹도록 정말 네,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족분들이 떠나시기 전에 아마 생존 학생 대표가 그래서 그 친구가 전화를 유가족 본인의 어머니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러 전화 연결이 됐었어요. 스피커를 통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유가족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함께 들으셨는데요. 그때 그 학생은 혼자 이렇게 살아와서 같이 못 데리고 와서 미안하다라고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전했고 그때 어머니와 아버님들은 사라져서 고맙다라고 하셨어요. 나머지 분들이 그러셨죠. 예, 사라져서 고맙다. 예, 그때도 우리 황필기 변호사님은 우시더니 지금도 또 울고 계세요. 우셨어요. 예. 사실 앞으로 그러면은 가족분들은 어떻게 움직이실까요? 혹시 전망이 되신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동안 함께 하고자 하는 뭐 이제 여러 국민분들과 제대로 이렇게 함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마음은 굉장히 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팽목항이나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겪었던 그런 어떤 불신과 뭐 이런 분노 그리고 뭐 특히 정부를 향한 그런 분노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좀 뭐 몇몇 분들의 부적절한 외부에서 오신 몇몇 분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그 불신을 더 높이고 또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뿐 아니라 사태의 어떤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상당수 언론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분노하셨던 부분이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분들의 탓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다만 이제 한 분, 뭐, 한 단체를 만나시면서, 그것의 어떤 진정성,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진정성을. 또 우십니다. 원래 마음이 되게 따뜻한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진정성을 보게 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하실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철저한이라고 했을 때는 정부가 얘기하는 내용 없는 최선이나 뭐 철저한 진상조사가 아니라 정말 반드시 어떤 뭐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든지 성역 없이 모든 사람들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그 원칙에 동의하는 혹은 그 원칙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그리고 제가 또 놀란 게 이 가족분들의 식사, 물, 그 다음에 심지어 양산, 모자, 그 다음에 물티슈 같은 거, 간단한 세면도구 이런 것들이 어디선가 모르게 계속 조달이 돼요. 배후 세력인 거죠.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많은 노란 리본이 달려있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리본을 많이 묶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놀란 게 영정사진을 본 대부분의 여고생들이 울음을 펑펑 흘리면서 지나갔었어요. 사실은 TV 보도 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자기 나이 또래였던 거죠.
참 뭐 적절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영정 사진을 들고 있는 엄마와 아빠를 빼닮은 아이, 그 정말 영정 빼닮았어요. 사진 속의 예. 아이, 아빠 판박인 딸, 엄마 판박인 아들, 그걸 보면서 울지 않을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자주 또 우리 황 변호사님 모시고 그러신가 봅니다. 예. 그러면 황 변호사님 앞으로도 계속 가족분들하고 같이 함께 하시는 거죠? 예.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렇게 약속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저뿐 아니라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마음을 함께 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황 변호사님은 지금 현재 이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소속으로서 또 관련해 계시기도 하고요. 또 저희 민변회원 그리고 공익변호사들의 그룹이죠. 공감의 변호사님으로서 이 사건 계속 행복하게 현장에서부터 관여해 오시면서 이렇게 마음을 쓰고 계신데요. 저희가 또 전에처럼 또 전화 연결이라도 또는 스튜디오를 모셔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은 너무 고생을 하셔서 저희가 그러게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듣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고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는 지금 아직도 효자 청운 주민센터 앞입니다. 여전히 분주한 상황이고요. 또 저희가 이 사태를 앞두고 아까 민변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사건 전체의 법률적 조언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민변에서는 진상규명 및 법률 자문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꾸려진 거죠. 예, 그렇지만 저희가 혼자 예. 독자적으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변협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님들과 네. 같이 예. 할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세월호 참사가 규모 자체가 여느 사건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굉장히 규모가 큰 사건이어서 저희 민변만으로는 충분한 법률적인 조력을 드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예. 대한변협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는 같이 진상조사라든지 법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 민변의 진상규명 특위의 위원장을 맡으신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셔가지고 저분은 몸이 몇 개인가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걱정도 하시고 응원도 하시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으신데요. 바로 옆에 지금 막 모셨습니다. 권영국 변호사님, 함께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제 하루 동안 계속 같이 지냈는데 또 반갑네요. 예. 그러네요. 예. 어제 있었던 일부터 좀 잠깐 간단하게 짚어보고, 그 다음에 민변이 5월 8일이었죠. 발표했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도 하루 종일 이제 가족분들하고 같이 다녔는데, 권 변호사님도 같이 다녔고, 그 과정에서 엄청나고 충격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네. 전경버스 위에는 왜 올라가신 겁니까? 예, 제가 원래 버스 차벽에 잘 못 견디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안쪽에 궁금해서 올라가 보게 된 건데, 예. 사실 그보다는 이 차벽을 넘어서야 될 필요가 이제 있다고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아마 그 생각 때문에 올라가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차벽을 넘어서야 할 필요. 사실은 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그 가족분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상태인데도 네. 가족분들이 진짜 어떻게든 넘어 들어가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안쪽에 계신 분들이 안 보이는 이런 걱정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권 변호사님 바로 그 전경버스를 타고 올라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쪽을 계속 살펴보시면서 다행히 저보고는 올라오라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 버스 올라가는 게 조금 위험하거든요. 예. 하여튼 어제 정말 고생 변호사님은 많으셨습니다. 관련돼서 그렇게 적극적인 법률적 지원을 현장에서 하시다가 또 체포도 되시고 또 재판도 기소도 당하시고. 받으시고 영장도 또 청구당하시고. 지금 역시도 수사 중이시지 않습니까? 쌍용차 네. 그 대한변 현장 때문에. 네. 그런데도 참 겁이 없으세요. 옥체를 그러게요. 보존하셔야 되는데 몸 만살이시고 또 전경차를 넘으셨네요. 혹시 또 소환 조사가 저는 어제 그게 이루어지는 건 걱정되는데. 아니겠죠? 예. 예. 근데
잘못은 뭐 유족이나 제가 한 거 아니라 실제로 그런 문제를 발생시킨 쪽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봅니다. 네. 예. 권 변호사님은 아까 지금 유가족분들 이제 오랜 시간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네. 그 김한영 사장 사과하고 네. 어쨌든 어제 오늘 사태를 쭉 지켜보시면서 네.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만족스럽지 못한 사과 결과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그 과정 네. 과정에서 국민들과 공감을 하기 위해서 전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 한번 주세요. 저는 이제 가장 마음 아픈 것이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이게 순리가 작용하지 않는 순리대로 잘 풀리지 않는 사회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뭔가 이 대화하고 소통을 요구하면 오히려 차벽과 경찰로 막고 불통의 벽을 높여버리는. 예. 그래서 국민이나 아니면 시민들을 오히려 분리하고 배제하려고 하는 이런 심각한 지금 모습들이 현실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그 나라의 국민들이 민주주의라는 건 사실 그 소통인데 이 소통의 기능을 완전히 지금 경찰을 통해서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니까 사실 이제 국민들은 매우 답답해하고 이제는 대통령만 자꾸 찾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대통령만 자꾸 찾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참 멀리 계십니다. 뭐 청와대 지붕이 보이는 지척에 와서도 이곳까지 오기도 또 힘들지 않습니까? 뭐 게시판에도 저희 국민TV 조합원이신 것 같은데 이 근처로 함께 하시러 오시다가 미처 오시지 못한 분의 이야기도 올라왔는데요. 원래 그 차단이나 이런 소통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최고 권력자의 모습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 경찰은 특히나 권력자의 의중에 따라서 자신들이 처신하기 때문에 불통의 벽이 점점 두꺼워진다는 것은 최고 권력자의 심정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이나 또는 대화를 사실상 일방적으로 지시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매우 불행한 지금 시대에 지금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곳에 유가족분들이 지금은 뜨거운 아스팔트 위였죠. 그때 떼약볕에 앉아 계시는 동안 많은 국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싶어서 이곳으로 오는 길조차 막혔어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유가족분들이 고립되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유가족분들을 고립하고 싶은 게 바로 지금 정부의 의중일까요? 정말 유가족을 고립시켜서 이 문제를 작게 만들어서 다루기 쉽게 만들고 싶은 게 그분, 저 파란 지붕 밑에 있는 그분의 바라는 바일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족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그 고통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실제로 그 고통에 공감했던 분들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철저하게 분리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마치 유족들에게 뭔가 대화를 시도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오히려 유족들의 소리를 국민으로부터 분리하고 차단하고 결국은 고립시키려고 하는 의도에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대통령으로서는 부적절한 아니면 정부 당국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뭐 계속 말씀을 나눌 텐데요. 다만 일부가 몇 분밖에 남지 않아서 이제 간략히만 먼저 말씀을 듣고 2부에서 다시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희 민변에서 제가 자꾸 저희라고 표현하게 되네요. 저도 민변의 변호사인지라 우리 민변 민변에서 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리셨고 그냥 뭐 위원회를 하나 꾸렸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제 오늘과 같은 적극적인 현장 지원도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진상규명의 몇 가지
과제를 던져주셨어요. 네. 진상규명 17대 과제. 네. 바로 어제 박주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특위가 꾸려지게 되었는지 간단히 말씀 듣고 그 진상규명 17대 과제, 그 구체적인 숙제를 풀어야 될 사람은 누구고 그 숙제는 어떤 것들인지 2부에서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서 꾸려지게 된 특위인가요? 사실은 이제 넉장 구조가 이루어지고 또 정부의 홍보와 실제 구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서 이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내는 것이 매우 정부로서는 실질적으로 가능할까? 네. 여기에 대한 의문을 들게 했고요. 왜냐하면 여러 이제 그 유착 의혹 그리고 네. 자꾸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되었고 특히나 그 수사기관의 피의자가 그 아파트에 가서 동침을 하게 되는 예.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니까 그렇다면 이게 진상이 제대로 조사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진상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네. 예. 그 변호사들의 단체, 전문가의 단체, 뭔가 내세우기 위한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지식이 도구가 돼서 제대로 활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꾸리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는 네. 이제 법적인 문제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네, 그렇죠. 예. 예. 그 지금 특별히 위원장님을 맡으셨는데 혹시 간부밖에 없는 위원회는 아니겠죠? 어떤 변호사님들이 또 관여를 하고 계시나요? 옆에 있는 박주민 변호사도 참여하고 있고요. 예. 매우 유능하신 변호사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한 25명 정도 예. 참여하고 있죠. 예. 예. 그 대한변협에서도 관련해서 법률적 지원을 같이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네. 서로 논의를 하면서 함께 또 도와가시겠죠? 변협에서는 매우 많은 변호사들이 지금 참여해서 법률 지원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예. 또 우리와 또 일정 부분 진상조사에 대해서도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서로 이제 보완을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네. 사실은 워낙 규모가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민변 혼자 또는 대한변협 혼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맞죠? 네, 그렇죠. 예. 자세한 말씀 계속 나눌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이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재정, 이광철, 박주민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런 변이 있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금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 라디오에 이런 비연이 있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청와대 앞 임시 스튜디오로 마이크를 넘깁니다. 예, 여기는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입니다. 저희는 현장 생방송을 위해서 나와 있고요. 2부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변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권영국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틀리지 않죠? 네. 아니, 지금 현재 여기 상황이 급박하게 정리가 되는 바람에 네. 지금 이곳을 지키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저희 국민TV 진행자들과 PD님들 그리고 기술 지원을 위해 오신 분들입니다. 저희만 지금 경찰의 예의주시를 받고 있고요. 네, 남아있는 종로 구청 공무원인가요? 이제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흡사 어떤 곳을 사수하고 있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요. 아이고, 저 차는 또 후진에서 오고 있습니다. 예, 어려운 환경에서도 또 진상규명 17대 과제를 조목조목 말씀 주시기 위해서 계속 자리 지켜주고 기다렸습니다. 예. 민변이 요구를 했죠. 누구한테? 예. 어떤 것을 말씀 주시면 되겠네요. 사실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으시죠. 이게 단순히
그 선박의 어떤 안전이 잘못되어서 이러한 참사로 갔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예. 우선 선박이 침몰하게 되었던 그 배경이 있고, 그리고 선박이 침몰되는 과정에서 구조가 되지 않았던 넉장 구조의 문제가 있고, 또 넉장 구조에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이 재난 관리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거나 무용지물이었던 이런 사태의 사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러 이제 부실한 구조 문제를 오히려 은폐하거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호도하기 위해서 뭐 매우 과장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그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 뭐 이런 것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과 배경뿐만 아니라 그 사후 대처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았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그렇죠. 사실은 이번 사건을 두고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과거의 여러 제도라든지 습관, 관행의 모순점들이 집약돼서 터진 사건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진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총체적인 여러 가지 부실이 겹쳐진 그런 사건이죠. 네. 예. 예. 이런 것 중에 뭐 꼭 찝기는 어렵겠지만 몇 가지 뭐 가장 그래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어떤 기업의 효율, 기업을 하기 좋은 나라, 뭐 이런 이제 구호들이 매우 이제 일반화되면서 마치 규제 완화가 모든 것의 선인 것처럼 선전되어 왔고, 정부가 이것을 주도해 왔죠. 근데 실상을 보니까 그 생명이나 안전을 책임져야 될 그 안전장치를 해체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이제 선박을 운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부분도 뭐 서류로 대체한다든가, 또는 엄격하게 해야 될 뭐 그런 점검 주기도 사실상 완전히 완화한다든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관리 감독을 매우 형식화시켜버리는 이런 식의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고, 이런 규제 완화는 결국은 반드시 있어야 될 안전장치를 사실상 해체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매우 심각한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감독기관과 그리고 피감독기관이 사실 거의 서로 뭐 위임 관계 비슷하게 해서 이게 피감독기관과 감독기관 사이에 구분 자체가 매우 모호해지고, 사실상 한 몸이다. 거의 보면 서로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의 구조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칭은 감독이나 사실상 그냥 통과 의뢰가 되는 형태의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으로 만들어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매우 안전을 중시하겠다라고 이 정부가 들어와서 국정의 최고 목표로 삼았는데, 그 재난관리나 안전관리 시스템이 실상은 전혀 작동되지 못하는 매우 초보적이거나 또는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않은 경험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거나, 또는 그것이 매뉴얼로는 남아 있어도 전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도 모르는, 초기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모두가 다 혼란에 빠져버리는 무용지물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 뭐 이런 식의 이제 안전관리 강조만이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던 거죠. 뭐 게다가 이제 그 민간 기업과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찰이라든가 여러 이제 관공서 뭐 공공기관의 유착 관계도 또 도마에 오르면서 사실상 누가 감독을 해야 되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구분 자체가 아주 모호해져 버리는 이런 이제
매우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그 기자회견문에 첨부된 그 17대 과제와 관련된 이 내용을 보니까요. 굉장히 꼼꼼하게, 짚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 법률가는 참, 이 미시적인 것에 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이건 정말 부당하고, 이건 정말 규명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항목별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아마 그 제목만 읽어도 지금 상당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중에서 몇몇 특이할 만한 것을 지금 변호사님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간략히 뭐 크게 보면은 세월호 침몰의 근본적인 원인과 관련해서 이제 정부 방금 말씀하셨던 규제 완화 정책으로 위한 안전장치 해체 문제, 그 다음에 해수부 해체로 인해서 행정공백 혼란, 그 다음에 뭐 안전관리, 운항관리,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위험신호에 대한 무시, 무대책, 뭐 이런 부분을 적시를 해놓으셨고요. 침몰의 직접적 원인과 관련해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때도 해양경찰이나 해양항만청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을 좀 지적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침몰의 직접적 경위, 원인 규명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구조 과정의 문제점을 한 6가지 과제로 또 해놓으셨어요. 마찬가지로 그 관계 당국의 부적절한 구조활동 방해라든지 또 그 사이에서 의심되어지는 부적절한 관계들, 예, 그런 얘기들, 직무유기 의혹들, 뭐 이런 부분들을 한 6가지 정도로 해놓으셨고, 사고 이후의 정부 대응과 수사 과정상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언론을 통제하고 사건을 은폐한다는 의혹, 그 다음에 피해 가족에 대한 부당한 감시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또 비판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국민의 입을 옥죄려고 했던 그런 부당한 외압과 위협, 그 다음에 뭐 수사 과정상의 의혹 등등 5가지 정도를 해 놓으셨는데요. 이 각각을 훑어보니까 뭐 역시 법률가들답게 헌법 조항부터 또 해운법 등등에서 각종 법적인 부여된 의무 관련된 규정들도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특위 활동을 하시면서 그러면 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꾸준히 이제 지켜보시고 감시 활동도, 요구 활동도 하실 테고 감시 활동도 하실 텐데 특위에서 또 세부적으로 또 역할을 분담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크게 이제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규명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후적인 어떤 유가족들이나 피해자가 법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그러한 대책을 위한 법률지원팀이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민변은 주로 이제 진상규명을 좀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비단 민변만이 아니라 여러 사회 시민 단체에서도 또 세월호와 관련해서 이제 나름의 뭐 대책, 그다음에 지원을 계획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단체와의 유기적인 또 협력도 있으신 거죠? 이제 주로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유족이 가장 아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족하고의 소통을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민사회에서도 사실 이 진상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같이 좀 힘을 보태고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책위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데 아직은 좀 그 고민들이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모아지고 있지는 모으려고 하는데 그런 의지도 있고 한데 지금은 약간 좀 아직은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마 그게 범국민 대책위 형태로 나타날지 아니면 더 큰 형태의 진상조사위원회가 될지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권 변호사님한테 여쭐 얘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국민들의 불만의 또 하나가 여당은 그렇다 치자, 대통령은 그렇다 치자. 근데 우리 야당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근데 어제 보니까 그 KBS 앞에서의 사태에서는 뭐 진선미 의원이라든지 몇몇 야당 의원님들이 개입을 중재를 해주셨다고 얘기도 나왔던데요. 어떤가요?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려면은 정치권에서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국회에서 나서야 되는 문제들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그러니까 현상은 어떤지? 심각한 문제가 사실 이것은 국가적 재난이고 국가의 참사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 대안적인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입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자기 발언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번 사태를 보면 이걸 어떻게 하면 잘못 얘기했다가 불똥이 튈까봐 매우 주저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지금까지도 보면
야당이 뭐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야당도 보면 자기 입장이 뭔지가 전혀 잘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예. 지금 뭐 특검이라든가 뭐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것도 유족들이 요구한 것을 받은 것 정도이라서 사실 야당이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이런 입장들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야당은 사실 매우 중대한 국가적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입장을 세우고 자기 중심을 가지지 못하는 사실 매우 좀 문제가 있다라고 다 느끼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대한정당으로서의 매우 부족하다 또는 매우 답답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라서 야당이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입장과 또 좀 추진력을 가지는 것이 이제는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 가지고 예. 지금 17대 과제로 이렇게 정리하신 내용을 보면 이 내용들이 바로 또 야당 의원님들하고 공유가 돼야겠다는 생각도 예,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법률 개혁이나 개선으로 이어져야 될 과제가 예. 상당히 많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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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제가 순간 웃음이 났던 게 우리 박재민 변호사님하고 얼굴이 마주쳤는데 네. 그 안경에 가운데 흘러내리는 눈물 자국, 채다 닦지 못한 눈물 자국이 참. 저도 많이 울었어요. 어제 예. 오늘 권 변호사님도 굉장히 많이 우시고 저도 굉장히 많이 울고.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하죠. 진짜 굉장히 눈물 많이 흘리면서 보낸 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우는 남자들. 권 변호사님 정말. 딱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제 이제 동영상들을 4개 정도 네. 가족분들이 틀어줬어요. 근데 그걸 딱 보고 나서 권 변호사님 제 뒤에 계셨는데 네. 이제 저 동영상을 봤으니 발을 빼지 못하겠군.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예. 굉장히 가슴 아픈 동영상들이었는데 저도 역시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예. 그런 동영상을 과연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안 보셨을까요? 그걸 족쇄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본 순간, 나는 발을 빼지 못하겠구나 생각하시는 우리 선배 변호사님, 권 변호사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예. 예, 제가 좀 아직 여전히 철이 없긴 한데, 예, 사실은, 우리는 남하고 공감하고 또 소통하는 생각을 가져야만 예.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17대 과제 이 파일을 좀 다른 네. 국민들도 나눠서 가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저는 뭐 이게 얼마든지 이제 예. 그 기자회견 때 다 공개를 했던 사안이라서 예. 그럼 인터넷 검색을 하면 나오는 거죠? 이게 파일로 올라가 있나요? 아직 이거를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뭐 네. 올려야죠, 이제. 민변 홈페이지에 그 파일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민변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 그 17대 과제는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아까 제가 간략히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의혹 돼 있거든요. 예, 청취자 여러분들, 이거 파일로 이제 민변에서 올려주시면 다운 받으셔가지고요. 우리 관계 당국을 감시하는데, 그리고 또, 나서서 열심히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저희 민변을 감시하는데도 적극 그렇죠. 활용해 예, 주시면, 민변 얼마나 일했나, 이거 규명해 보겠다며 하면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네. 또, 우리 국민TV가 또 이거 특집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JT 방송사에 1시간짜리 특강을 하러 가신답니다. 우리 국민TV 요거 하셔야 될 텐데. 예, 너무 일목요연하게 JTBC에서는 그 17대 과제 중에 뭐라고 했더만. 그래서요. 17대 중에 8대까지만 하시고요. 나머지는 저희 좋습니다. 방송에서 하는 걸로. 예, 8 그러면 9대 8 정도로. 9대 8이죠. 예, 적절한 분배네요. 어제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고생하실 것 같아서 그렇지만 든든합니다. 예, 저도 여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나마 좀 같이 용기를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게 저한테 참 고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권 변호사님 먼저 보내드리고요. 네. 남은 말씀은 박주민 변호사하고 둘이서 나누도록 네, 저는 하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는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까 그 안경에 눈물 자국, 예, 그 얘기를 딱 하니까 할 말이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진짜 어제 오늘 그러니까 저는 세월호 이 참사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보고 많이 울었었고 네. 했었었는데
실제 이제 유가족분들도 이제 전에도 몇 번 뵙긴 뵀지만 이렇게 하루를 같이 지내본 적은 없었어요. 하루를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 슬픔이라는 게 더 구체적으로 저한테 다가오는 것 같던 느낌? 네. 그래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뭐 부끄러울 것도 없죠. 다 울었으니까, 다 같이 울었으니까요. 그런 날을 보냈고 어떻게 보면 마음에 큰 빚을 하나 네. 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이재명 변호사님도 보셨지만 영정 사진 네. 보시면 굉장히 애들이 이쁘고 참 귀엽게 생겼잖아요. 하나같이 다. 예. 그리고 어제 로비에 KBS 로비 바닥에 앉아 있는데 다 영정 사진 안고 계시잖아요. 예. 서로 그 영정 사진 속에 있는 딸과 아들을 가리키면서 너 닮았다 이러면서 나 닮았냐 막 이러면서 막 또 웃으시고 하는 게 또 그분들은 웃는데 저희들은 울고 막 이런 이상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 공감한다라는 건 이제 뭐 타고난 능력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표면적을 넓히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신문을 통해서 보고 방송을 통해서 볼 때도 가슴 아프고 힘들었지만 유가족분들의 얼굴을 보고 또 이 현장에 왔을 때의 느낌은 그 공감도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공감 능력은 타고난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의 손을 맞잡으면 전해지는 체온만큼 또 느껴지는 거고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 다양합니다. 그렇죠. 놓지 않고 그렇게 계속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아마 뭐 오늘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가족분들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라는 걸 위해서 끝까지 애를 쓰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원치 않지만 거리에 나서시는 경우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면 또 어제 오늘처럼 많은 그 지원 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가슴 아픈 게 이게 좀 길을 막았잖아요, 저희가 네네. 약간.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길을 막냐, 이 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지나가는 분들이 없잖아 있긴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사실상 뭐 많지는 않죠. 예. 참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 제가 유가족분들을 통해서 느낀 거는 우리가 꼭 그러니까 뭐 정부에 대해서 시위를 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걸 가끔씩 강조를 하실 때 보면은 시위라는 게 그렇게 불온시할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에서는 뭐 순수유족이니 아니니 이런 얘기도 오늘 청와대에서 흘러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왜곡해서 보도하려고 하고 뭐 불순 문자가 섞여 있니 많이 이런 식의 워낙에 매도가 많다 보니까 유가족분들 스스로가 그런 검열 아닌 검열을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 됐던 것도 안타까웠어요. 예,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도 또 민변의 현재 살림을 책임지시는 사무차장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특위의 또 의원으로서 또 계속 관여를 해주시니까 저희 매주 금요일 뭐 업데이팅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 계속 들을 수 있겠죠? 네, 저희들이 이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식들 많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오늘 현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편안하게 전달을 못해드린 것 같지만 이렇게 어수선한 현장의 호흡 그대로를 여러분들하고 공감했다고 생각하면서 방송 충분히 뿌듯해도 되겠죠? 예, 여러분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런 변이 있나는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